지난주 TMI, 운전자의 기본 소양 중 하나인 주차에 대해 알아봤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맘때 강조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본 중에 기본이 있었으니 바로 운전대를 잡을 때는 맑고 고운 맨정신이어야 한다는 것. 바야흐로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장면. 2010년에 방송된 공익 광고로 제목은 술잔들의 질주 되시겠다. 흡연, 악플과 함께 대한민국 공익 광고 3대 소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해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데 차뿐만 아니라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57조, 기차는 철도안전법 제41조,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오리배 역시 음주운전 금물이다. 또 하나, 올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전거 음주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인, 광주에 사는 주한 미군이었다는 사실. 이 미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한편 부산에서도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내달린 경우였다.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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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가까워지는 지금 더욱더 바빠지는 사람들. 음주단속 경찰관을 만나보자. 해가 지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도로 위로 출근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닐 듯한데 어떻습니까? 요즘 특히 바쁘시죠? 음주 단속은 사실상 지금 주야간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주말이나 금요일, 토요일 등에는 집중적으로 사실상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주 단속에는 음주 단속기, 영어로는 브레스라이저라고 불리는 기기가 사용된다. 이것은 사람의 호흡에 포함된 에탄올의 양을 바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낸다. 안 먹었는데도 이게 불었을 때 이게 단속 수치에만큼 이제 그 알코올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게 진짜입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 가글이라든지 이런 걸 쓴 알코올성 성분 음료를 먹었을 경우에 술이 아니라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 단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글을 할 때 뜨면은 자기가 가글을 딱 보면은 물을 내가지고 입을 헹기고 난 뒤에 다시 불면 안 떠요. 1차적으로 이걸 하고 예. 뭔가 이제 열기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이걸로 예, 2차적으로 음주 측정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그럼 뭐 다른 거 먹었는데 나오고 이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인터넷이나 보통 그렇게 나오는 얘기는 이거에 나온다는 그렇지, 그렇죠. 예, 예, 예. 됐거든요. 지금 우리 선생님은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0.00이고 예를 들어 술을 먹게 되면 이 수치가 위로 올라가요. 그걸 많이 마시는 거야. 0.079입니다. 확인했지요? 0.079. 심각하다. 이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된다. 또한 이보다 심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과 징역, 더불어 면허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 술에 취해 차에 탄 것까지는 똑같다. 그리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면 혹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너무 추워서 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는 시동을 걸어 엔진이 가동되는지가 기준이 된다. 키를 꽂는 식이라면 절대 스타트로 돌려서는 안 되며 버튼식이라면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시동 버튼을 눌러 히터만 켜는 것이 방식.
다시 음주 단속 현장으로 가보자. 촬영팀이 동행한 날 평일이었음에도 꽤 많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음주 단속은 1차로 본인의 차량에서 한 번, 알코올 반응이 있을 때는 2차로 경찰차로 옮겨 다시 한 번 측정에 응해야 하는데 도로교통 사회사정이라면 측정합니다. 현재 측정 없이 3일 정량과 1,000만 원 벌금 처리가 면허장이 있을 때도 측정 1회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단수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40분대로 해결책을 합니다. 그리고 됐어. 자, 40대 걸립니다. 이 수치가 안 올라면 한 40분. 와. 0.049. 당연하죠. 0.001이 모자라서 우리 선생님 금방 와, 지금 훈방인데 좀 시간 지나면 더 나올 수 있는. 그렇지. 0.049는 그 훈방 조치입니다. 근데 지금 운전자가 그 어떻게 될지 상승기인지 그 내려오는 길인지 몰라서 운전자한테 차를 운전하지 말고 걸어서 귀가하라고 지금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 술 드신 거 있습니까? 이날 단속 1시간 만에 음주운전자 5명 적발. 매일 이 숫자가 쌓인다고 생각하면 우리네 안전 아찔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503명. 매일 한 명은 술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 얼마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고도 다름 아닌 음주운전 사고였다. 이제 겨우 22살. 법조인을 꿈꾸던 청년 윤창호 씨는 한 달 넘게 사경을 헤매다 지난 11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음주 단속 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양형 기준도 높인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일본은 2002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법원과 입법부도 고민은 있다.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교통사고를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보고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실제 형량은 징역 5년을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가 봐도 국민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보면은 대부분이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 정도 형이 선고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약 77%를 집행유예로 그렇게 석방을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그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가 95%에 그 정도나 됩니까? 도달합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 음주 문화에 대해서 좀 관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문화가 지금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하고요. 또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라는 그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해외 사례를 들 수밖에 없다. 미국 워싱턴주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호주에서는 신문에 음주운전자 이름을 공개하며 핀란드에서는 한 달 월급을 몰수, 싱가포르는 최대 2,1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말레이시아는 적발 즉시 감옥행. 이때 배우자도 함께 수감. 던전이 따로 없다.
터키는 집에서 30km 떨어진 데 내려주고 집까지 걸어오도록 하는데 이때 경찰관이 자전거로 동행하며 감시하다가 집에 도착하면 다시 감옥으로 데려가는 연행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사천경찰서 관내에서 금년도 사망사고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중에도 무려 3건이 음주운전이라는 사망사고입니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해서는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난 술 먹어도 멀쩡한데? 아무리 마시고 불어도 안 나오던데? 자신만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당신이 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하지만 책임 또한 무한대로 묻는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제는 정말 그만 달리시길 바란다.